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왜 착한 사람은 연애를 못할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착한 사람이 연애를 못하는 이유.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고 웬만한 일에는 화를 내지 않고 마음이 따뜻한 착한 사람이 연애를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연인에게 모든 걸 맞춰주고 배려하고 헌신하는 착한 남자나 착한 여자는 연애하기 좋고 결혼하기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착한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왜 착한 사람에게 더 함부로 대하는 걸까요? 낮은 자존감을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으로 덮어 씌웠기 때문이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상대방에게 소홀하게 대하면 자신을 떠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나 부탁을 다 들어주고 잠시라도 연락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필요 이상 눈치를 보면서 가슴을 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접어든 채 상대방이 원하면 무조건 들어주고 부르면 언제라도 달려나가죠. 힘들고 굳은 일도 다 마다하지 않고 항상 자신보다는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맞춰주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자신을 씌워버리고 그것에 벗어나지 않기에 안간힘을 쓰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정신분석학에서 이것을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흔히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도 부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착한 사람으로 남기 위해 욕구나 소망을 억압하면서 지나치게 노력하는 걸 말해요. 정신분석학에서는 어린 시절 주 양육자로부터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유기공포가 심한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는 방어 기제의 일환으로 봅니다. 이렇게 착한 아이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어릴 적 부모에게 관심과 인정을 받기 위해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고 뛰고 싶어도 뛰지 못했던 것처럼 인간관계에서도 버림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란 가면을 쓰고 눈치를 보며 무조건 상대방의 요구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계속 이런 노력이 지나치게 되면 그 사람의 내면은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고 희생하는 데 따른 우울증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착한 아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보입니다. 첫 번째, 언제나 밝고 명랑하다.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더라도 자신의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거죠. 두 번째, 작은 것도 양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싫어하는 티를 내지 못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일을 먼저 해결해 주기 위해 자신의 일을 뒤로 미루기도 하죠. 세 번째, 자신이 잘못하지 않은 일에도 사과한다. 다른 사람과 갈등을 피하기 위해 먼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네 번째, 규칙을 지키기 위해 과도하게 노력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이처럼 착한 아이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보다는 항상 상대방의 심리 상태나 기분을 먼저 살피고 배려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타인을 배려하고 헌신하는 착한 사람에게 상대방은 오히려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늘 여자친구에게 배려하고 잘해주기만 하는데 그녀는 너무 배려심이 없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요. 남친이 신경 쓰지 않게 배려하고 헌신했는데 그는 그런 내가 답답하고 질린다면서 이별을 통보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난 그에게 잘해주기만 했는데. 주변에서 흔히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죠. 위의 예처럼 착한 사람은 늘 상대방의 눈치를 보고 떠날까봐 두려워서 전전긍긍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착한 사람보다 항상 갑의 위치에 서게 되어 감정적인 우위에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편안한 느낌이 들기 쉬워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성적인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친숙함만 남게 되는 거예요. 즉, 더 이상 이성 간의 설렘이나 호기심을 느끼지 못해 연인 관계를 지속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착한 사람이란 프레임 속에 자신을 맞추려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연인에게 버려지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착한 아이 증후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당신이 계속 참고 받아주지 않으면 상대방이 떠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마음을 떨치지 못하면 연인이 당신의 곁을 떠나 버려질 거라는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계속 불안해하면서 안달내면 결국 상대방에게 집착하게 되고 집착은 파멸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연인에게 의존하지 말고 연인을 통해서만 행복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내 행복의 통제권을 남에게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정한 심리가 연인이나 친구를 독점하려는 심리로 발현되지만 오히려 마음속의 고독과 애정 결핍이 심화될 수 있어요. 연인 관계는 주인과 하인의 주종 관계가 아닙니다. 한쪽만 희생하고 맞춰주는 관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무조건 여친 혹은 남친의 요구에 예스라고 답하지 마세요. 물론 착한 것이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연인을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착하기만 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주관이나 어떤 기준도 없이 무조건 잘해주기만 하면 상대방에게 당신은 그냥 호구가 될 뿐이에요. 타인이 이용해 먹을 만큼 이용하다가 버려지는 호구가 어떻게 제대로 된 연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연인의 부탁을 무조건 들어주지 말고 오늘은 안 되지만 내일이나 모레는 괜찮아. 지금은 급한 일을 처리해야 해서 어렵지만 오후에는 괜찮을 것 같아 와 같이 자신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그리고 연인을 통해서만 행복해지려고 하지 말고 자기 개발을 통해 스스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매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보세요. 만약에 살이 쪄서 이성으로서 매력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꾸준한 운동과 식습관을 조절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기 위해서 쇼핑몰을 검색해보거나 거울을 보며 웃는 연습을 하는 식으로 조금씩 노력해보세요. 외적인 자신감은 자존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여가 시간에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아요. 연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충분히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해요. 이런 작은 노력들이 하나둘 모이면 당신의 자존감은 분명 높아질 겁니다. 자존감을 키우고 자신감을 가지려고 노력한다면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연인과 가끔은 싸울 수도 있고 때로는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 연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항상 생각이 같고 즐거울 수만 있겠어요? 화나는 일이 있으면 화도 내고 잘못한 게 있으면 진심으로 사과도 하고 기쁜 일과 슬픈 일들을 함께 나눠가면서 진정한 연인 관계로 발전나가는 게 아닐까요?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벗고 자신만의 진실한 모습으로 연인에게 다가가 보세요. 당신의 감정을 숨기지 말고 진실하게 표현하는 것이 사랑을 지속하는 비결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왜 착한 사람은 연애를 못할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낮은 자존감을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으로 덮어씌웠기 때문인데요. 정신분석학에서 이것을 착한 아이 증후군 또는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착한 아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볼게요. 첫 번째, 언제나 밝고 명랑하다. 두 번째, 작은 것도 양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세 번째, 자신이 잘못하지 않은 일에도 사과한다. 네 번째, 규칙을 지키기에 과도하게 노력한다. 이처럼 착한 아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보다는 항상 상대방의 심리 상태나 기분을 먼저 살피고 배려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점점 피폐해집니다. 그러니 착한 사람이란 가면을 벗고 자신만의 진실한 모습으로 연인에게 다가가 보세요. 당신의 감정을 숨기지 마시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사랑을 지속하는 진정한 비결이랍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